자, 제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나이키 신발 알파 플라이와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와 비교했을 때 나이키 신발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메타스피드 스카이랑 엣지, 이 신발도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여름에 달리기 하실 때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항상 질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신발은 바로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입니다. 리뷰 많이 기다리셨죠? 안 그래도 제 유튜브 댓글에 리뷰 요청 글이 좀 있었는데요,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겨우 몇십 킬로, 40-50km 정도만 착용하고 리뷰하고 싶지 않았고요, 신발의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페이스로 많이 달려보고 리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출시한 엣지까지 구입을 해서 두 신발을 비교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는 최근에 아식스에서 출시를 했고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최상위 플래그십 러닝화입니다. 메타레이서에 이은 두 번째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 제가 두 신발 다 100km 이상 착용해보니까요, 신발 좋습니다. 신발 괜찮아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런던 마라톤에서 여자 2위를 했던 사라 홀 선수가 프로토타입으로 착용했었던 신발입니다. 또 최근에 일본의 가워치 유키가 이 신발을 착용하고 개인 최고 기록인 2시간 7분대의 기록을 냈었고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신발이고 저 역시 관심이 많이 갔었던 신발입니다. 제가 스펙을 잠시 얘기해드리면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는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피는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로 발이 정말 쾌적했습니다. 또 메쉬 가피가 발을 굉장히 잘 잡아줬기 때문에 안정감도 좋고요. 마감 처리 역시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미드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앞쪽과 뒤쪽에만 검은색 고무가 덧대어 있습니다.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의 아웃솔과 비슷합니다. 내구성은 좋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미드솔입니다. 이번에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에 적용된 미드솔은 아식스에서 새롭게 개발한 플라이트폼 블라스트 터보라는 미드솔인데요, 줄여서 블라스트 터보라고 하겠습니다.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포어풋이 28mm, 힐 쪽은 33mm, 그래서 옵셋이 5mm입니다. 스펙만으로 보면 미드솔이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드솔이 낮은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와 비슷할 정도로 높은 미드솔을 가지고 있어요. 아식스 쪽의 설명을 빌려보면 스카이는 보폭이 넓고 탄력이 좋은 분들에게 맞는 신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엣지는 포어풋이 21mm, 힐 쪽은 29mm, 그래서 옵셋은 8mm입니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착용해보시면 스카이에 비해서 미드솔이 낮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아식스의 설명을 빌려보면 엣지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좁고 발이 좀 더 빠른 분들에게 좋은 신발이라고 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드솔 중간에는 전체적으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출시가 되자마자 구입을 했고 첫 느낌을 커뮤니티 글에 적어 놓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이키의 주맥스 폼과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식스가 새롭게 개발한 이 블라스트 터보라는 미드솔은 나일론 바탕의 TPA 계열의 소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식스의 블라스트 터보 미드솔은 나이키의 주맥스 폼과 뿌리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주맥스 폼과 같은 소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같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각 브랜드에서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코니 엔돌핀 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주맥스 폼과 같은 소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주맥스 폼은 푹신푹신하면서 탄성을 느낄 수 있는 미드솔이라면 엔돌핀 프로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지 않고요, 탱탱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맥스 폼은
미드솔의 밀도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엔돌핀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꽉 차 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아식스의 새로운 미드솔 블라스트 터보 같은 경우에는 주맥스 폼과 그 느낌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푹신푹신하면서 탄성이 있는 미드솔이 정말 비슷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식스에서 일부러 주맥스 폼을 따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만져보면 바로 딱 알 수 있습니다. 주맥스 폼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밀도가 상당히 낮은, 안쪽이 텅 비어있는 느낌의 미드솔이고 굉장히 가볍고 물렁물렁합니다. 그런데 메타스피드 시리즈의 블라스트 터보 미드솔도 느낌이 거의 같아요. 이 미드솔 역시 밀도가 정말 낮고 안쪽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 가볍고 물렁물렁한 느낌까지 똑같아요. 눈을 감고 손으로만 만져보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면 만져볼 때만 비슷하냐? 실제로 달릴 때도 정말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칠 때의 느낌이 푹 가라앉았다가 다시 복원이 되면서 이 푹신한 탄성으로 달려나가는 느낌이 베이퍼플라이 넥스트의 그것과 정말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그만큼 신발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메타스피드 시리즈는 천천히 달릴 때는 신발이 굉장히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달리면 뻣뻣해서 좋은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자, 나이키의 알파플라이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는 어떤 페이스로 달리든지 좋습니다. 이 두 신발은 천천히 조깅할 때도 정말 좋고요. 빨리 달려도 좋은 신발입니다. 정말 나이키의 신발은 어떤 페이스로 달리든지 다른 신발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메타스피드 시리즈는 느리게 달리면 신발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좋은 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 5분대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이나 빨리 달려도 4분 후반대에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신발을 제대로 느끼고 평가하기 힘드실 거예요. 빨리 달려도 4분 후반대에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4분 초반대에서 중반대의 기속주 페이스로 달릴 때 정말 좋았고요. 3분대 페이스의 질주나 인터벌 페이스로 달리면 미드솔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미드솔이 부드러워지면서 와,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같은 주맥스 폼의 탄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메타스피드가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보다 더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키 신발이 더 좋아요. 그런데 메타스피드 시리즈도 좋은 신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은 메타스피드 엣지를 착용하고 달리러 나가겠습니다. 달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메타스피드 스카이랑 엣지랑 두 신발 다 100km 넘게 착용하면서 느낀 점은 두 신발 다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두 신발 다 괜찮아요. 그런데 확실히 스카이에 비해서 엣지가 미드솔의 쿠션이 훨씬 미니멀합니다. 엣지가 미드솔이 훨씬 얇아요. 제가 좀 빠르게 달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미드솔이
나이키의 줌엑스 폼과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아식스가 줌엑스 폼과 느낌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이키의 줌엑스 폼과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발에 섹시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발을 착용하면서 섹시한 신발이라고 말했던 신발이 단 두 켤레 있습니다. 알파플라이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이 두 켤레가 상당히 섹시한 신발인데요, 메타스피드 스카이, 저는 엣지보다는 스카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역시 섹시한 신발입니다. 자, 보셨나요? 신발 좋아 보이신가요? 맞습니다. 좋은 신발입니다. 제가 스카이랑 엣지 두 신발 다 100km 넘게 달리면서 느낀 점은 신발이 정말 괜찮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드솔이 나이키의 줌엑스 폼처럼 정말 비슷하게 푹 가라앉았다가 다시 복원을 하면서 그 탄성으로 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천천히 달리게 되면 신발이 굉장히 뻣뻣한 느낌입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5분대 페이스나 4분 후반대 정도로 달릴 땐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나이키 신발과는 다르게 느리게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달리신다면 차라리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가 훨씬 더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파플라이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는 어떤 페이스로 달리든지 좋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킬로미터당 4분 초중반 그리고 3분대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는 신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정도 빠른 페이스에서는 신발이 정말 부드러워지면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력이 좋으신 분들이나 빠른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메타스피드 시리즈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키의 신발보다 더 좋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키 신발이 좀 더 자연스럽고 더 좋아요. 나이키 신발은 발이 훨씬 더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이키 신발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의 따라왔다. 이제는 빠른 페이스에서는 나이키 신발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 두 신발 중에 어떤 신발이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식스에서는 스카이는 보폭이 넓고 탄력이 좋은 분들에게 좋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보폭은 좁지만 발이 빠른 분들에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신발을 착용하면서 다양한 페이스로 달려보면서 비교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폭과 케이던스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날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신발을 착용하고 비슷한 페이스로 달렸을 때 보폭과 케이던스는 두 신발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힐드랍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는 5mm, 엣지는 8mm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걸을 때에는 옵셋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보면 옵셋 차이도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신발을 선택하실 때 본인의 보폭이나 케이던스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서 신발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신발은 쿠션 차이는 확 느껴지거든요. 엣지가 확실히 미드솔이 얇습니다.
착용해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쿠션, 탄성 있는 쿠션을 원하시면 스카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얇은 쿠션, 좀 더 얇은 레이싱화를 선호하신다면 엣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카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기존의 알파플라이와 베퍼플라이 넥스트를 가지고 계시고 두 신발이 좋다, 두 신발이 본인에게 잘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메타스피드 시리즈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신발이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알파플라이와 베퍼플라이 넥스트를 착용해 봤는데 좀 불편하더라, 나이키 신발은 나랑 좀 안 맞는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타스피드 시리즈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당 5분대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이나 빨리 달려도 4분 후반 정도에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이보다 좀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에게 좋은 신발이고 괜찮은 신발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편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